저녁 무렵 회사 사옥 앞에서 안재욱은 엄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지 정확히 하루가 되는 날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엄지원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안재욱은 손에 든 장미꽃 한 송이를 살짝 뒤로 숨겼습니다. 아직은 이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회장과 직원이라는 위치, 그리고 나이 차이까지 고려하면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엄지원이 다가오자 안재욱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오늘이 우리 사귄 지 첫날 기념일이라서요. 엄지원은 그의 뒤에 숨겨진 장미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뭘 자꾸 기념하시려고 그래요? 됐어요. 안재욱은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벤트를 모조리 해보겠다던 각오는 어디로 갔는지 생각보다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무드가 없으시네요. 매일 기념일마다 꽃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자 엄지원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안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호칭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엄지원이 궁금한 듯 그를 바라보자 안재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대신에 동석 씨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 계속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니까 어색해서요. 엄지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꼈거든요. 갑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니까 어색한데요. 하지만 안재욱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듯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광숙 씨. 그 순간 엄지원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회장님, 사장님으로만 불리던 그가 자신의 이름을 정다롭게 불러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불러보세요. 동석 씨. 엄지원이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자 안재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호칭이 가져다준 변화는 생각보다 컸어요. 회장님과 직원이 아닌 동석과 광숙이라는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 가볼게요. 그럼 내일은 이틀 기념으로 저녁 먹어요. 엄지원이 또다시 기념일 이야기를 꺼내는 안재욱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무드 없으시네요. 잘 자요, 동석 씨. 엄지원이 돌아서며 건넨 인사에 안재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동석 씨라는 호칭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첫날 기념일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호칭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두 사람의 관계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후 안재욱은 엄지원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동석 씨라는 호칭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녀에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부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엄지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자 안재욱은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마 대표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마 대표요? 네, 마음의 대표라는 뜻으로요.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불러주시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엄지원은 그의 엉뚱한 제안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마 대표라고 불러달라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거든요. 정말 독특하시네요. 마 대표라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엄지원은 그의 요청이 싫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특별함들이 두 사람만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안재욱은 엄지원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드레스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역시 제 안목이 정확했어요. 엄지원은 그의 말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오늘 입고 온 옷을 그가 이렇게 자세히 봤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언제 보셨어요? 처음 뵈었을 때부터요. 광숙 씨 같은 분이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으시면 어떨까 상상해봤었는데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엄지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세심하게 지켜봐 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안재욱은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랐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처음 만난 게 엘리베이터에서였죠? 맞아요. 그때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순간이 이런 관계로 발전할 거라고는 말이에요. 엄지원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그 어색함과 긴장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그저 회장님이라는 높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니. 정말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안재욱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따뜻한 관계까지 그 모든 과정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엄지원의 말에 안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광숙 씨를 보면 긴장부터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엄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운 회장님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 대표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엄지원이 처음으로 마 대표라고 부르자 안재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광숙 씨.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호칭과 함께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현재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엄지원은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재욱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거든요. 특히 독수리 5형제 중에서도 가장 예측 불가능한 셋째, 흥수와의 관계가 가장 큰 숙제였어요. 안재욱은 엄지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엄지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마 대표님, 형제분들과의 관계가 좀 걱정되네요. 특히 셋째 분은 아직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재욱은 흥수 이야기가 나오자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흥수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었거든요. 아, 흥수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그 녀석은 좀 특별해요. 특별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글쎄요. 첫째 오천수 형은 군대 선후배라서 예측이 가능하고, 둘째 오수 형은 교수님이라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흥수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라서요. 엄지원은 안재욱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첫째와 둘째와는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했지만 셋째와는 아직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도련님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재욱이 그녀의 진지한 고민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광숙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엄지원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흥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유명했거든요. 언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미래의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에 맡기면 될 거예요. 안재욱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엄지원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수 도련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안재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이긴 한데 가끔 너무 자유로워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거나 새로운 취미에 빠져서 몇 달을 집에 안 들어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엄지원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대일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떤 대화 주제를 좋아하세요? 글쎄요. 예술, 음악, 여행.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좋아해요. 아, 그리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할까요? 속마음을 읽는다고요? 네, 첫 만남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엄지원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흥수도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접근 방법이 다른 형들과는 달라야 할 뿐이죠. 안재욱은 엄지원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자신도 흥수와 엄지원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곧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엄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셋째 시동생과 제대로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평소 광숙 씨 모습 그대로 계시면 돼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재욱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엄지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지속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셋째 시동생과의 만남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재욱은 홀로 집에서 엄지원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제와의 만남을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첫 만남이 얼마나 어색하고 우연적이었는지 새삼 생각나더군요. 그때는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시작이었죠. 안재욱은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지원은 그때 자신이 회장이라는 것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어왔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이는 경직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오히려 약간 무례할 정도로 솔직했던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광숙 씨가 저한테 처음 한 말이 뭐였더라. 안재욱은 그날의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지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보며 한 첫 마디가 너무나 특별했거든요.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얼굴이 낯선데? 그 순간 안재욱은 당황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신선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신 앞에서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엄지원은 마치 동료와 대화하듯 편안하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일한 지 꽤 됐는데요. 안재욱이 그렇게 대답하자 엄지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었죠. 그럼 어느 부서세요? 저는 기획부에서 일하는 엄지원이라고 해요. 그때 안재욱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죠. 저는 경영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엄지원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정말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제가 회사 사람들 얼굴은 거의 다 아는데. 그 말을 들으며 안재욱은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을 회장으로 알고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기획부층에 도착하자 엄지원이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그럼 또 뵈어요. 회사에서 만나면 인사해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안재욱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 자연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안재욱은 은연중에 기획부 쪽을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엄지원을 다시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그녀를 보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기만 했어요. 며칠 후 회사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엄지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그때 안재욱은 정말 기뻤어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엄지원이라고 했었죠. 안재욱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안재욱이라고 해요. 안재욱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그 순간 안재욱은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평소에는 회장님, 사장님으로만 불리던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새로웠거든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복도에서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지원은 여전히 안재욱이 회장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고 안재욱도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평범한 관계가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네요. 광숙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게. 안재욱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만남이 지금의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일 엄지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제와의 만남도 그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고 확신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드디어 약속된 가족 모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엄지원은 거울 앞에서 몇 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첫째, 둘째 형과는 이미 어느 정도 친해졌지만 오늘 처음 만나게 될 셋째 흥수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거든요. 안재욱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엄지원의 표정에서 걱정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엄지원이 작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떨려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안재욱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광숙 씨라면 분명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차 안에서 가는 동안 안재욱은 흥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흥수는 좀 독특하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첫 만남에서 좀 시험해 볼 수도 있어요. 시험이요? 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고 일부러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엄지원은 점점 더 긴장이 되었지만 안재욱의 따뜻한 격려에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안재욱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첫째 오천수와 둘째 오수가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엄지원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광숙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흥수를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많이 긴장되시죠? 오천수가 웃으며 말하자 오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수 녀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해요. 하지만 마음은 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왔네. 안재욱이 중얼거리자 키가 크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셋째 흥수였어요. 흥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엄지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어요. 엄지원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긴장했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엄지원이라고 해요. 흥수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광숙 씨시군요. 형이 맨날 얘기하던. 그 말에 안재욱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흥수야. 뭔 소리를. 흥수는 형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엄지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형 같은 사람이 왜 좋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엄지원은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흥수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이네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가족이 좀 특이한데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지원이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흥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엄지원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마 대표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족분들이니까 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그 순간 흥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이제부터 편하게 지내요. 다른 형제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흥수의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형이 광숙 씨 얘기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던데. 흥수의 말에 안재욱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흥수는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어요. 아, 맞다. 형이 광숙 씨한테 마 대표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던데 정말인가요? 엄지원이 당황하며 안재욱을 바라보자 그는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흥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혼자 있을 때 연습하는 거 들었거든요. 광숙 씨, 저를 마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지원도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엄지원과 흥수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흥수의 독특함은 여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한결 편해진 후 흥수는 엄지원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흥수는 엄지원에게 베란다로 나오자고 제안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조용한 곳에서. 엄지원은 조금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본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흥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형들 앞에서는 못한 얘기가 있어요. 엄지원이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자 흥수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형이 광숙 씨와 사귄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 말에 엄지원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거든요. 왜? 반대하셨어요? 흥수가 엄지원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회사에서의 위치도 다르고 무엇보다 형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엄지원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흥수의 걱정이 이해가 되었거든요. 형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을 주면 정말 깊이 빠지는 성격이거든요. 흥수의 목소리에는 형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오늘 광숙 씨를 직접 만나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지원이 놀란 표정을 짓자 흥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형을 바라보는 광숙 씨의 눈빛이 진짜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정말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졌고요. 흥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지원을 바라봤어요.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지내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광숙 씨는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엄지원은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서 기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마 대표님과 사귀는 것도 가족분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거든요. 흥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만해요. 우리 가족이 좀 특이한 편이니까요. 5 형제가 모두 성격이 다르고 각자 고집도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엄지원이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 대표님이 엄지원이 놀란 표정을 짓자 흥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형을 바라보는 광숙 씨의 눈빛이 진짜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정말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졌고요. 흥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지원을 바라봤어요.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지내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광숙 씨는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엄지원은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서 기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마 대표님과 사귀는 것도 가족분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거든요. 흥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만해요. 우리 가족이 좀 특이한 편이니까요. 5 형제가 모두 성격이 다르고 각자 고집도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엄지원이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 대표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처음에는 무서운 회장님이었는데 알고 보니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흥수는 그녀의 답변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사실 형도 광숙 씨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와서도 서류 보고 주말에도 회사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광숙 씨 얘기할 때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말을 듣고 엄지원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어제도 형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흥수야, 광숙 씨가 우리 가족 모임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면서요. 흥수는 그때의 안재욱 모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확신했죠. 형이 정말 광숙 씨를 사랑한다는 걸. 엄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안재욱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걱정해줬다는 사실이 고마웠거든요. 그럼 이제는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실 수 있나요? 흥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만나보니 왜 형이 광숙 씨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가족처럼 지내요. 엄지원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안재욱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흥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자랑을 좀 해줬어요. 광숙 씨가 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했고요. 안재욱이 당황하며 흥수를 노려보자 엄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수 씨랑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안재욱은 두 사람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형제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엄지원은 독수리 5형제 모두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진짜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 모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안재욱은 엄지원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그녀의 얼굴에 이제야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흥수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엄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안재욱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가족들이 엄지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런데 광숙 씨,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엄지원이 궁금한 듯 그를 바라보자 안재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우리 관계를 인정해주니까 좀 더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어떨까요? 공식적으로요? 네, 회사에서도 조금씩 우리 관계를 알리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는 아니고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엄지원은 그의 제안에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관계였는데 이제 정말 공개적인 관계로 발전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회장님과 일반 직원이 사귄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데. 안재욱은 그녀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광숙 씨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엄지원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이로요. 안재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 조금씩 시작해볼까요? 어떻게요? 우선 회사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같이 나가고요. 엄지원이 상상해보니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면 결국 이해해줄 거예요. 안재욱은 차를 세우고 엄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저는 광숙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랑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고백에 엄지원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저도 마 대표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지내봐요. 안재욱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네요. 회장님과 직원이 아니라 동석과 광숙으로서의 진짜 연애 말이에요. 엄지원도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기대돼요. 조금 떨리긴 하지만. 그때 안재욱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주말에 우리 둘만의 데이트를 해요. 지금까지는 항상 조심스럽게 만났는데 이제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자유롭게 데이트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놀이공원은 어때요?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는데 광숙 씨와 함께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지원은 그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지한 회장님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다니 상상만 해도 즐거웠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리기 전 엄지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 대표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분들이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광숙 씨가 우리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엄지원은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안재욱과 공개적인 관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직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안재욱이 직접 기획부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를 통해 연락을 취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광숙 씨, 점심 함께 드실까요? 기획부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직접 한 직원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엄지원은 살짝 얼굴이 빨개졌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재욱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당당하게 엄지원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엄지원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안재욱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안재욱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엄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마 대표님이 옆에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그 순간 근처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엄대리랑 점심을 드시네. 혹시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라도 있는 건가?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자주 보이는 것 같던데. 아마 중요한 업무가 있나 보지. 엄지원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금 민망했지만 안재욱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아직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안재욱이 조심스럽게 엄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엄지원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안재욱은 다시 기획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함께 나가실까요? 엄지원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엄대리, 혹시 회장님과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 하시는 거예요? 엄지원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안재욱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대리는 정말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 대답에 동료들이 납득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온 후 엄지원이 안재욱에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안재욱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익숙해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차 안에서 안재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이번 주말 놀이공원 가는 거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정말 기대돼요. 저도요. 오랫동안 그런 평범한 데이트를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엄지원이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어요. 마 대표님은 언제부터 저를 좋아하셨어요? 정확한 순간이 있나요? 안재욱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광숙 씨가 저를 회장으로 알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어주셨을 때 그 순간이 너무 특별했거든요.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광숙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기획부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어요.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들이 지금의 깊은 사랑으로 발전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엄지원의 집 앞에 도착하자 안재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진짜 첫날이네요.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랑의 시작 말이에요. 네, 정말 설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엄지원이 차에서 내리기 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한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내일도 함께 점심 드실까요? 네, 내일도 부탁드려요, 마 대표님. 그렇게 해서 안재욱과 엄지원의 공개적인 사랑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꽃피어갈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엄지원은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안재욱과 공개적인 관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직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안재욱이 직접 기획부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를 통해 연락을 취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광숙 씨, 점심 함께 드실까요? 기획부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직접 한 직원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엄지원은 살짝 얼굴이 빨개졌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재욱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당당하게 엄지원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엄지원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안재욱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안재욱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엄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마 대표님이 옆에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그 순간 근처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엄대리랑 점심을 드시네. 혹시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라도 있는 건가?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자주 보이는 것 같던데. 아마 중요한 업무가 있나 보지. 엄지원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금 민망했지만 안재욱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아직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안재욱이 조심스럽게 엄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엄지원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안재욱은 다시 기획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함께 나가실까요? 엄지원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엄대리, 혹시 회장님과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 하시는 거예요? 엄지원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안재욱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대리는 정말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 대답에 동료들이 납득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온 후 엄지원이 안재욱에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안재욱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익숙해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차 안에서 안재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이번 주말 놀이공원 가는 거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정말 기대돼요. 저도요. 오랫동안 그런 평범한 데이트를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엄지원이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어요. 마 대표님은 언제부터 저를 좋아하셨어요? 정확한 순간이 있나요? 안재욱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광숙 씨가 저를 회장으로 알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어주셨을 때 그 순간이 너무 특별했거든요.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광숙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기획부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어요.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들이 지금의 깊은 사랑으로 발전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엄지원의 집 앞에 도착하자 안재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진짜 첫날이네요.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랑의 시작 말이에요. 네, 정말 설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엄지원이 차에서 내리기 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한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내일도 함께 점심 드실까요? 네, 내일도 부탁드려요, 마 대표님. 그렇게 해서 안재욱과 엄지원의 공개적인 사랑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꽃피어갈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회장님에서 동석 씨로 그리고 특별한 마 대표로 불리게 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호칭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안재욱과 엄지원의 사랑은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모든 장벽을 넘어선 것이죠. 독수리 오영재라는 독특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만남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따뜻한 가족애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했던 셋째 흥수조차 엄지원의 진정성 앞에서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들 앞에는 분명 더 많은 도전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회장님이라는 딱딱한 호칭에서 시작되어 마 대표라는 달콤한 애칭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칭 속에 담긴 마음이겠죠. 회장님에서 동석 씨로 그리고 특별한 마 대표로 불리게 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호칭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안재욱과 엄지원의 사랑은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모든 장벽을 넘어선 것이죠. 독수리 오영재라는 독특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만남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따뜻한 가족애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했던 셋째 흥수조차 엄지원의 진정성 앞에서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들 앞에는 분명 더 많은 도전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회장님이라는 딱딱한 호칭에서 시작되어 마 대표라는 달콤한 애칭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칭 속에 담긴 마음이겠죠.